진아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친엄마랑 같이 산다고 이제 난 안 보는 거야? 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톡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진짜 딸의 마음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진아야, 간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되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톡 확인하면 바로 연락해. 그래서 앞에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냈던 톡들에도 여전히 1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었어요. 진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전 여동생에게 확인했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말이죠. 아, 언니, 몸도 불편한데 며칠 더 기다려보지 그래.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애가 아니야. 친엄마랑 해외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여행 갔다고 연락이 안 돼? 요즘은 해외라도 다 인터넷이 된다고. 톡 안 읽는 거 보면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니까? 아이, 언니도 참. 누가 보면 친엄마인 줄 알겠다니까. 진아 일이라면 어쩜 물불을 못 가리는지. 여동생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절 따라 나섰습니다. 아휴, 키워준 공도 모르고 친엄마랑 살겠다고 가버린 딸 뭐가 좋다고 저렇게 애가 다를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언니처럼은 못할 것 같아. 시끄러워. 진아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아, 이유는 무슨. 불구된 개모수발 들기 싫으니까 친엄마한테 간 거지. 진아 그런 애 아니야. 너 그런 말 할 거면 집에 가. 나 혼자 갈 테니까. 아이, 알았어. 미안해.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얘기가 말이죠. 딸 진아는 얼마 전 25년 만에 나타난 친모와 같이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전 그런 딸이 걱정돼 친모 집을 찾아 나섰던 거고요. 누구세요? 딸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금방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진아 어머니 집 맞나요? 전 조심스럽게 딸 친모 집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진아를 찾아요? 여자는 연신 하품을 해대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난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졌겠는지 머리도 부스스한 데다 잠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친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진아랑 연락이 안 돼. 걱정돼서 왔어. 진아 안에 있지? 열린 문틈 사이로 진아가 평소에 신고 다니던 신발이 보였습니다. 아, 왜? 죽기라도 했을까봐. 잘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아,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친모는 재수없다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잠깐 진아 얼굴만 보고 갈게. 아, 안 돼. 진아 지금 집에 없어. 딸이 집에 없다면서 대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희미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아 집에 있잖아. 아, 진아 없다니까. 이 여자 참 질기네 질겨. 썩 꺼져.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전 휠체어로 문을 가로막은 뒤 여동생에게 부탁해 그대로 집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를 제치고 말이죠. 아빠, 엄마. 거실로 들어서니 딸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 방문을 열었는데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창고 같은 방에 딸이 누워 있었어요. 진아야! 전 놀라서 딸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딸의 한쪽 팔이 사라지고 없다는 걸요. 진아야, 너 팔이... 팔 한쪽이 없어진 딸을 보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 둘 다 2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었고요. 전 사별이었습니다.
딸 진아가 3살 때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진아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굶주렸던 진아도 절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랑 나랑 닮았대. 그럼 내 딸인데 엄마 닮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엄마? 같이 살면서 닮아가는 건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클수록 딸 진아와 제가 서로 닮아갔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진아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몰랐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딸을 제가 도맡아 키우는 건 그래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 딸을 친할머니에게로 보낼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었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진아는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남편의 유골함을 납골당해 두면서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딸을 잘 키우겠다고 말이죠. 그게 딸 고1 때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식당 일을 하면서 딸을 공부시켰습니다. 진아는 제가 고생한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딸이 합격 소식을 가지고 들어서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뭐. 엄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진아니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지? 아니야, 나 엄마 아니었으면 대학 못 갔어. 고마워, 엄마. 제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다는 딸을 보곤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아유, 아줌마, 어쩜 딸을 저렇게 잘 키웠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착한지. 그러게, 난 저런 딸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니까. 딸은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등록금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곤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단박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으니까 이제 힘든 식당 일은 그만해. 응? 힘들긴. 아직 몇 년은 더 할 수 있어. 안 돼. 지금도 엄마 허리 아파서 밤새 앓고 그러잖아. 그거야. 요 며칠 단체 손님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금방 괜찮아져. 괜찮아지긴. 엄마 나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진아는 제게 식당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습니다. 취업했으니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진아 결혼할 때 번듯한 혼수품이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진짜 내 말 안 들을 거야? 식당 일 그만두라니까? 그런 제게 진아는 빨리 식당 일을 그만두라고 자주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다툼도 잠시 우리 모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는데요. 마침 휴무일이라 딸과 집 근처에서 외식을 하기로 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마주오는 딸을 향해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오는 게 보였어요. 딸은 미처 그 차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진아야!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 달려가 딸을 밀쳤습니다. 순간 제 몸이 부웅하고 튀어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엄마! 딸이 절 부르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곤 의식을 잃었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불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진아야, 넌 괜찮아?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괜찮다고 대답하는 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괜찮으면 됐어. 엄마. 제 말에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엄마,
나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고로 전 척수에 손상을 입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진아, 너 때문이 아니야. 운전자가 잘못한 걸 왜 네 탓을 해?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진아는 자기 때문에 내가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고 미안하다면서 펑펑 울었어요. 전 그런 딸을 달랬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이렇게 돼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가 다쳤으면 아마 난 못 살았을 거다. 그냥 딸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전 남편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내 팔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딸마저 사고로 불구가 됐다면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한테 절대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 알았지? 엄마는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알았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미국 가서 수술 다시 받게 해줄 거야. 딸은 돈 많이 벌어서 미국 가서 재수술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도 받아서 다시 걷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 진아야. 말만 들어도 엄마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엄마, 말만이 아니라니까. 두고 봐. 내가 꼭 엄마 미국 데리고 갈 테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저로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아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휠체어로 다니는 거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마음도 다잡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진아야, 이모가 그러던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직업재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 거기 한번 나가볼까 해. 엄마, 괜찮겠어?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제게 닥친 일을 인정하고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회사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절 돌봤어요. 진아야,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 너도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전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연애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알겠다고 대답만 했어요. 그렇게 진아와 전 달라진 제 모습에 잘 적응해가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건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터졌습니다. 여기 진아 집 맞죠? 주말이라 딸이 근교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낯선 여자가 진아 집이 맞냐면서 찾아왔더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문을 열면서 누구냐고 묻자 그 여잔 휠체어를 탄 제 모습을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나 진아 엄마예요. 친엄마.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다리만 다친 게 아닌가 보네. 귀까지 안 들려? 나 진아 친엄마라니까. 그 여자는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리곤 들어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생각보단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집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화장을 끝낸 딸이 방을 나오다 그 여자를 발견하고는 누군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진아, 너 엄마 생각 안 나? 그 여잔 거침없이 자신이 친모임을 밝히더군요. 네? 뭐라고요? 엄마라는 말에 딸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3살 떼어졌으니까 엄마를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건가? 친모라는 여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친모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던 전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아 친모라뇨? 당신이 친모인걸 내가 어떻게 믿죠? 왜?
내가 얘 친모 아닌 것 같아? 봐, 여기 증거 있으니까. 봤지? 여기 요 갓난쟁이가 바로 쟤라고. 친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딸을 가리켰습니다. 전 순간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우릴 찾아온 이유가 뭔데? 아휴, 엄마가 딸 찾아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친모는 진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딸이 울어도 젖도 제대로 물리지 않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진아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기 목이 다 쉬었었다고 했어요. 춤바람 나서 돌아다니느라 딸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진아 내 딸이야. 당신하고는 상관없다고. 25년 만에 나타나서 친모를 운운하는 게 가짜났습니다. 뭔가 노리고 온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그래, 그 꼴이 됐으니 더 네 딸이라고 우기고 싶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네가 천륜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만만치 않은 여자였습니다. 딸 버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맡겨둔 걸 찾아가겠다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가! 딸이 그 여자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그 여자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진아야, 왜 그래? 엄마야. 엄마가 그동안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듣기 싫어. 나가. 나가라고. 진아는 그 여자 말을 막으면서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엄마한테. 엄마는 누가 엄마야? 우리 엄마 저기 있다고. 나 당신 같은 여자 엄마로 둔 적 없어. 아니, 얘가 미쳤나? 야,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왜? 갑자기 난 왜 찾은 건데? 25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아, 엄마가 딸 찾는데 이유가 꼭 있어야 하니? 너 낳아준 친엄마라고. 낳기만 하면 뭐해? 당신은 눈꽃만큼의 애정도 나한테 없었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널 배 아파 낳았어? 그것뿐인 줄 알아? 너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준 게 나야. 저 여자가 아니라고.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이 춤바람 나서 나 냉방에 버리고 가서 폐렴으로 죽을 뻔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어디서 엄마 행세야? 딸이 먼저 제 친모의 존재를 부정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서 친모의 부정에 대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야, 누가 그래? 내가 춤바람 났었다고 네 아빠가 그랬어? 아님 그 할망구? 그거 다 거짓말이야. 친모는 아니라고 우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아가 보고 싶지 않다잖아. 그러니 당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전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친모는 욕을 하면서 가버리더군요. 진아야, 괜찮아? 울고 있는 딸을 다독이면서 물었죠. 안 괜찮아, 엄마. 도대체 지금 저 여자 왜 나타난 거야? 그러게, 여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진아와 전 그날 서로 놀란 가슴을 달랬었습니다. 진아야, 그래도 널 낳아준 친모인데 다시 안 만나봐도 되겠어? 엄마, 그 여자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한 사람뿐이라고. 혹시나 친모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물었지만 딸의 대답은 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제 눈을 피해 통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어느 저녁 일찍 퇴근해 와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심각해? 엄마의 촉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부쩍 더 수상해진 딸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친정엄마한테 가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얘기한 그대로야. 나 이제부턴 친엄마랑 같이 살려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때를 두고 하는 얘긴가 싶더라고요. 딸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진아야, 갑자기 왜 그래? 그 여자가 너 찾아와서 협박이라도 했어? 아니, 내가 뭐 친모가 와서 협박한다고 무서워하겠어?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이젠 친엄마랑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나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친엄마가 그리웠었거든. 그동안 친모를 그리워했었다는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말이 없자 진아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 이게 뭐니?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얼마 안 돼. 나한테 이걸 가지라고?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져가. 나 대가바라고 너 키운 적 없어? 알아. 내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딸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두고 친모 곁으로 떠나섰습니다. 아유, 그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지만 진아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 뭐? 아, 언니는 분하지도 않아. 부모 자식 사이에 분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 분 떠나는 게 자식인데 좀 일찍 떠났다고 생각해야지. 아유, 차라리 결혼을 했으면 낫지. 25년을 친딸처럼 키웠는데 친모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진아도 가기 전에 많이 울었어. 지가 사람이면 당연히 울어야지. 웃으면서 갔어봐. 내가 가만히 뒀나? 딸은 혼자 남은 제가 걱정돼서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진아가 떠난 다음날 바로 우리 집에 왔었어요. 너 진아 험담하려면 너희 집 가. 안 그래도 마음이 뒤숭숭한데 너까지 왜 정신사납게 하니? 애꿎은 여동생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섭섭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전화가 오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넘고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 싶었어요. 진아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요. 제 전화는 물론 톡도 확인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연락해 딸 친모 집에 갔던 거고요. 거기서 한쪽 팔이 잘린 딸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 언니, 정신이 들어? 잠시 기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희끄름하게 보이더군요. 아휴,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아. 아주 쌍으로 와서 지랄들이네. 절 걱정하는 여동생 말소리에 겹쳐 딸 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는, 성미야, 진아는 어딨어? 전 딸부터 찾았어요. 언니, 진아 아픈 것 같아. 아파? 어디가? 전 여동생 부축을 받아 딸에게로 갔습니다. 딸은 끙끙 앓고 있었어요. 엄마, 진아야, 그래, 엄마야.
다시 한번 한쪽 팔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진아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딸의 손을 잡았는데 뜨거웠습니다. 이마를 짚었더니 펄펄 끓고 있었어요. 게다가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미야, 119, 얼른 119에 전화해. 여동생도 의식을 잃어가는 딸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야, 너 진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한쪽 팔이 없냐고. 한쪽 팔이 없는 딸을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남의 집에 와서 왜 횡패를 부리고 그래? 왜? 내가 딸 팔 잘라서 팔아먹기라도 했을까봐? 그럼 돈이라도 받지? 지나치해. 굴육종이야. 뼈에 암이 생겨서 절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잘라낸 거라고. 뭐? 우리 진아가 고육종이라고? 아휴, 그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착한 엄마처럼 굴더니 진아가 암이라는 건 얘기 안 했나 봐. 걔도 참. 나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 내쫓더니 정작 아프니까 찾아왔더라고. 자기 병수발 해달라고 말이야. 어쩌겠어. 그래도 내가 친엄마인데 딸 병수발 해야지. 사각 링 위에서 계속해서 무쇠주먹에 얻어맞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고육종을 앓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친모에게 병수발을 부탁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애를 써서 키웠던 건 뭔가 싶었습니다. 언니, 사정은 차차 듣고 얼른 병원부터 가야지. 여동생의 재촉에 정신을 차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딸의 상태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아니, 환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두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시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죠. 엄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던 딸이 깨어나서 절 찾았습니다. 진아야. 딸이 깨어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한쪽 팔을 보니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나 괜찮아. 딸은 그런 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너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럼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엄마는 엄마뿐이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혼자 수술실 들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술실에 혼자 들어갔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울자 딸도 따라 울었어요. 나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 뭐? 엄마 다리 다친 것도 나 때문이잖아.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암이란 얘기를 해. 엄마 힘들어할 거 뻔한데. 그래서 친모한테 간다고 했던 거였어? 그 여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내 병수발이라도 하면서 나 버린 죗값 씻어야지. 비로소 딸이 친모에게 갔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리를 잃은 제게 자신의 병수발까지 하게 하는 고생을 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 섭섭하다. 딸 위해선데 그게 왜 고생이야? 엄마가 이럴까봐 내가 더 얘기 안 한 거야. 엄마도 힘든데 내 병수발 들다가 틀림없이 병난다고. 알았어.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얼른 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더라. 너 수술하고 관리 제대로 안 해줬다고. 여동생과 의논해서 딸 병실에 간병인을 뒀습니다. 창고 같은 방에 수술한 딸을 방치했던 친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몸이 불편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딸에게 갔습니다.
딸은 조금씩 회복돼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친모와 진아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을 그새 다 썼다고? 아유, 얜 왜 얼마나 된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껌값 정도밖에 안 돼. 뭐? 껌값? 당신은 얼마나 돈이 많아서 1억 5천이 껌값인지 모르겠는데 난 아니야. 내 1억 5천 돌려달라고. 야,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한테 당신이 뭐야? 네 키워준 엄마가 나타나니까 이젠 필요 없다 이거니? 원래 당신은 나한테 엄마도 뭣도 아니었어.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잖아. 내 돈 내놓으라고. 참, 병수발 해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 돈을 달래. 나 먹고 죽어도 그 돈 없어. 얼핏 들으니 1억 5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돈 얘기 같았습니다. 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1억 5천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 들어서자 그 여잔 당황하더군요. 아무튼 나한테 그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친모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진아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문 앞에서 잠시 들었는데 1억 5천만 원이 어쩌고 하던데. 맞아?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인정을 하더군요. 맞아, 엄마. 1억 5천만 원. 그래? 그게 무슨 돈인데? 네가 친모한테 그 돈을 줬어?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여자한테 줬어? 엄마, 사실은 말해. 이젠 엄마한테 뭐든 숨기지 않기로 했잖아. 딸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글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그 여자랑 딜을 했었어. 딜? 응. 골육종 진단비랑 수술비 다 합해서 1억 5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왔거든. 1억 5천 줄 테니 내 병수발 들어달라고 했었어. 뭐? 암이란 얘기에 얼굴도 안 쳐다보더니 1억 5천 주겠다고 하니까 병간호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다 줬다고? 처음엔 매달 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면서.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딸 병간호를 돈 받는 조건으로 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엄마인 저로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수술 후에 보호자가 필요할 때도 병실에 채 1시간도 안 붙어 있었어.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 분이 잠깐씩 챙겨주고 그랬었거든. 수술 후 마취에 깨어났을 때가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 큰 수술을 혼자 해내고 이후에도 돌봐줄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야.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그 여자가 한 일은 자기 집에 데려간 게 전부야? 거기선 그냥 방치였지 뭐.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 먹으라고 하고 밥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1억 5천을 돌려달라고 했던 거였어. 그런데 그 여잔 못 준다고 한 거고? 다 써서 없대. 뭐? 1억 5천을 벌써 다 썼다고? 거짓말이지 뭐. 돌려주기 싫으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 보험금을 떼먹을 생각을 하니? 그 여자한테 난 딸이 아닌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내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 듣고 돈 뜯어내려고 찾아왔었더라고. 뭐? 너한테 그런 말도 해?
내가 아파서 퇴사했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딸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덕이나 좀 볼까 했는데 재수없게 암 걸렸다고. 아휴, 아휴, 그게 딸한테 할 소리니? 내가 그랬잖아. 그 여잔 일도 날 딸로 생각 안 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여동생과 함께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갔어요. 아씨, 귀찮게. 그 여자는 몹시 귀찮아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술 냄새를 풍기는 걸 보면 새벽까지 퍼마셨던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전 바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물론 여동생이 동행했죠. 거실 곳곳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과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아유, 뭐 이건 앉을 데가 없네. 앉긴 어딜 앉아. 용건만 말하고 얼른 가. 여동생의 푸념에 그 여잔 용건만 말하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너 진아한테 병수발 드는 조건으로 1억 5천 받았다면서? 누가 그래? 진아? 걔가 그래? 말 돌리지 말고 대답이나 해. 병수발 한다는 조건으로 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 받았다. 그게 뭐?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 야, 그게 친엄마로서 할 소리냐? 딸이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그걸 빌미로 돈을 받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야, 엄마니까 받았지. 남이었어 봐. 내가 고작 그 돈 받고 병수발 한다고 했겠어? 뭐? 고작? 야, 1억 5천이 적은 돈이니? 적은 돈이냐고. 아,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봬도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고. 너 같은 가난뱅이야 1억 5천이 큰 돈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껌값이라고. 아하, 그래. 그럼 그 돈 내놔. 뭐? 아, 너한텐 껌값이라며. 그러니까 진아 보험금 1억 5천 내놓으라고. 야, 네가 뭔데 진아 돈을 달래? 몰라서 물어? 나 진아 엄마야. 그러니까 내 딸 보험금 돌려달라고? 웃기시네. 뭐 엄마? 수술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 뭔 엄마래. 왜? 보험금 1억 5천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이던?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내 넌 줄 아니? 긴 말할 것도 없고 1억 5천 가져와. 못 줘. 그 돈 진아가 나한테 준 돈이야. 왜 내가 너한테 줘야 하는데? 야, 너 그 돈 진아 병수발 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이잖아. 약속 어겼으니 돈 내놔야지. 어기긴 누가 어겼다고 그래. 내가 진아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만데? 네가 고생을 했다고? 나 다 들었어. 애 수술하고 마취 깨어날 때도 옆에 없었다면서? 그 힘든 수술을 한 애를 혼자 있게 해? 그럼 넌 아예 수술하는 것 자체를 몰랐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진아 돌보려고. 왜? 돈이 탐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주제에 애 밥이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 야, 그래서 넌 아픈 애 밥도 제대로 안 챙겼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때 우리가 병원 안 데리고 갔으면 큰일 날 수 있었대. 엄마로서까진 내가 안 바란다. 돈 받아 처먹었으면 적어도 돈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돈을 받아 처먹어? 에이씨, 인연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나 돈 받은 만큼 했다고. 그 여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엄마, 나 그 여자 고소할 거야.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본 딸이 친모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그 여자가 진아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어? 응, 여기. 딸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 여자와 딸이 약속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끝엔 갑의 딸 이름과 지장이, 을에는 그 여자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유, 그 대기업 다니는 인재는 역시 다르구나. 어떻게 계약서 쓸 생각을 다 했대. 왠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작성해둔 거였어요. 우린 그 계약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웬 남자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어머, 경수야. 너 언제 한국 들어왔어? 사실 제겐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경수였어요. 딸보다 6살 많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전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강제로 빼앗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고가 제 팔자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장손인 아들을 절대 제게 맡길 수 없다고 했어요. 전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아들을 뺏긴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 동생, 그러니까 전 시동생의 배려로 한 번씩 아들을 몰래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아들이 유학을 가면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들게 됐었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곤 했었죠. 남편이나 딸 진아도 아들 경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내가 연락했어. 언니, 요즘 언니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시간 내서 한국에 한번 들어오라고 말이야.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탓에 아들과의 만남이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터라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죠. 네가 진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네, 저도요. 엄마가 오빠 자랑 많이 했었어요.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여동생에게 미리 얘기를 들었던 건지 진아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엄마, 얼핏 들었는데 경찰에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우리가 나누던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 여자가 했던 행패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진아가 계약서를 잘 써뒀네. 그 여자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는데? 네가 봐도 그렇지? 아들이 나타나니 든든하더군요. 엄청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건은 내가 알아볼게.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녀석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 아들은 고소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병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야, 네가 날 고소해? 경과가 좋아 모레쯤 퇴원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딸과 나누고 있는데요. 난데없이 그 여자가 나타나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죽어가는 년을 받아줬더니 어디서 은혜를 모르고? 딸을 한 대 칠 것처럼 펄펄 뛰었습니다. 야, 나가. 여기 병원이야.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전 휠체어로 그 여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아하, 네가 시켰구나? 나 찾아와서 1억 5천 내놓으라고 하더니 친모 고소하라고 네가 시켰지? 그래, 왜? 내 딸 돈 떼먹은 사기꾼 고소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뭐? 사기꾼? 이 새끼가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야, 너 오늘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를 빗댄 욕을 퍼붓더니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딸은 침대에서 내려와 그만하라고 그 여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나, 이 나쁜 년아. 어떻게 딸이 엄마를 고소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아픈 딸 돈을 떼먹을 수가 있어? 그것도 암으로 받은 보험금을! 야, 떼먹긴 누가 떼먹어? 계약한 대로 내가 네 병수발 했잖아! 언제 네가 진아 병수발을 했니? 너 때문에 우리 진아 죽을 뻔했다고!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순식간에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경찰 불러주세요. 전 놀라서 달려온 간호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즉시 보안요원이 달려와 그 여자를 끌고 갔어요. 야,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아? 나 이대로 안 당한다고. 얼마든지. 나 너 같은 사기꾼 하나도 안 무서워. 보안요원에게 끌려가면서도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늦게 아들과 여동생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유, 뭐 그런 무식한 여자가 다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고소당한 거 알고 약이 바짝 올랐을 거야, 이모. 경수 말이 맞다. 어떻게 엄마를 고소할 수 있냐고 진아한테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진아는 괜찮아? 놀라긴 했는데 진정제 맞고 좀 전에 잠들었어. 엄마는 다친 데 없어? 그 여자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나도 괜찮아. 근데 경수야, 그 여자 처벌받는 거 맞지?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야. 그래, 그런 여자는 콩밥 먹어야 돼. 사기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딸 안보험금을 떼먹을 수가 있어. 확실하게 처벌받을 거란 아들 말에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저지만 진아가 그 여자와 다시 부딪히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과는 달리 며칠 뒤 그 여자 얼굴을 또 봐야 했어요. 아침을 먹은 뒤 진아는 방에서 쉬고 전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퇴원하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길래 열어줬더니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엔 웬일이야? 전 잔뜩 경계를 했습니다. 또 행패를 부리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 행패라니. 진아 퇴원했다고 해서 얼굴 보러 온 거야. 암 환자들 회복기엔 과일이 좋다고 하잖아. 진아 걱정돼서 과일까지 사왔다고. 여기 안 보여? 그 여잔 한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또 뭔 수작인가 싶었어요. 그나저나 진아는 자나? 아휴, 엄마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네. 저를 밀치더니 제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딜 함부로 들어가? 당장 나가지 못해? 진아야, 어딨니? 엄마 왔어. 나가라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딸 이름을 불렀어요. 조용히 해. 진아 지금 쉬는 중이야.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 딸이 깨기 전에 얼른 그 여자를 내쫓아야겠다 했습니다. 너 여긴 왜 온 거야? 왜? 또 지난번처럼 행패 부리려고? 어머, 이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행패를 부렸다고? 그럼 병원에서 네가 한 짓은 행패 아니고 대화니? 당장 나가. 아님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는 제 말에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아유, 이 언니 성질 참 급하다. 경찰은 무슨. 우리 대화 좀 하자고. 뭐? 대화?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너 이러는 거 진아한테 도움 안 되니까 얼른 나가라고. 역시 진아 생각하는 건 끔찍하다니까. 그건 인정. 그래서 말인데 합의 좀 해줘. 그럼 나 평생 진아 앞에 안 나타날게. 뭐? 합의? 고소 취하해주면 더 좋고. 과일까지 사들고 나타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합의해달라고 말이죠. 합의 좋아하시네. 나 너랑 합의할 마음 없어. 누가 너한테 해달래. 진아 잘 꼬셔서 합의하자고 하라고. 그럼 나 평생 진아 앞에 안 나타난다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뻔함에는 선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개가 똥을 끊겠니? 뭐? 이게 어디서? 아니다. 발끈하려던 그 여잔 합의 때문인지 참더라고요. 나가.
합의 절대 못해. 진아가 혹시 그런 맘 먹는다고 해도 내가 말릴 거라고. 뭐야? 역시 제 성질 어디 안 가더군요. 금방 얼굴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 합의할 생각 없어. 언제 나왔는지 딸이 그 여자를 향해 큰 소리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 그딴 거 없으니까 당신 당장 나가. 어머, 진아야, 깼니? 몸은 괜찮아? 뭐? 나가라는 말 안 들려? 아, 너 무섭게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는 너 걱정돼서 왔단 말이야. 걱정? 당신이 날 걱정해? 그럼 엄마가 딸 걱정하지 누가 널 걱정해주겠어? 그동안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좀 했지? 그건 인정. 그래도 나 너 엄청 걱정했어. 기억 안 나? 너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손도 잡아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을 땐 술 마시러 가고 없었고? 아이, 그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였어. 세상에 딸이 암 수술한다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 엄마가 있겠어? 그래서 딱 한 잔. 그래, 딱 한 잔 한 거였어. 또 거짓말. 간호사가 그러더라. 보호자가 필요해서 전화했더니 아주 인사불성이 돼 있더라고. 어머어머, 그 간호사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인사불성이 됐다고 그래? 나 당신 말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가. 진아야,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응? 너도 엄마 고소한 페루나 되기 싫잖아, 안 그래? 누가 엄마래? 나한테 엄마는 단 한 사람뿐이라고. 예, 아무리 내가 널 안 키웠어도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거야. 제발 우리 좋은 말로 합의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니. 좋긴 누가 좋아. 너만 좋겠지. 쉰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지 못해? 아, 이 여자가. 나 지금 진아랑 대화 중이잖아. 왜 끼어들고 난리야? 진아에게 합의해달라고 사정하던 여자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제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이 여자 불렀어? 아들의 등장에 그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아우, 경수 너 마침 잘 왔다. 글쎄, 이 여자가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날 밀치고 들어와선 또 행패지 뭐니? 어머, 아우, 네가 언제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 너 지금 이러는 게 바로 행패야. 아픈 애 붙들고 지금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잖아. 자기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당신 이것도 주거침입이야. 사기에다 주거침입, 공갈 협박까지 추가해줘? 아니, 난... 아들의 말에 여잔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던 얘긴데요. 진아 친모는 1억 5천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렸던 거고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고소까지 당했으니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고맙다, 경수야. 네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됐어. 맞긴 엄마. 마침 내가 한국 들어와서 다행이었어. 아, 근데 엄마. 응? 엄마, 나랑 같이 미국 안 갈래? 미국? 내가 좀 알아봤는데 엄마 다리 미국서 재수술 받고 재활하면 다시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보조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여자와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아들은 제게 미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뜻밖의 제안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미국에 가? 하지만 진아를 생각하니 선뜻 가겠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딸을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진아 때문에 그래? 그럼 아픈 딸을 두고 어떻게 가? 그건 걱정하지 마.
진아도 같이 가면 되지. 진아도? 진아 치료에 대해서도 벌써 알아봤어.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도 했고, 치료 과정에 대한 소견서 자세히 적어준다고 하시더라고. 미국에서 치료받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들은 진아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우린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고요. 전 재수술을 받고 재활치료까지 잘 받아서 걷게 됐습니다. 물론 보행 보조기구가 있어야지만 다시 걷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아도 미국에서 잘 치료받으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고요. 절단한 팔엔 인공의수를 착용했습니다. 긴팔 옷을 입으면 의수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요즘은 정말 근심이 없습니다. 성공한 아들 덕분에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요. 더도 덜도 말고 제 남은 인생 꼭 지금 같기만 하면 좋겠습니다.